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12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할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오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성백린 백신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단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2일 만에 지금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뭐 매주 주 초반에는 조금 줄어들다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 후반까지 좀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주말에 이동량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12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선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성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어쩌면은 지금 방역의 한계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뭐 우리 사회의 저 거리두기와 그리고 마스크 착용 뭐 여러 가지 단계별로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이와 같이 전파 차단에 대한 최소적인 요구 사항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개인의 자유의 제한과 그리고 경제적인 많은 피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제 임계치에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지치고 그리고 겨울도 지나서 이제 여름이 오면서 지금 이제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싶은 이와 같은 사회적인 욕구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이제 방역의 임계치가 돌아오고 이것보다는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많은 분들이 지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통제를 위해서 방역 단계를 높이는 건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방법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평론가께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제 장기화돼 있는 그러한 어떤 거리두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같이 좀 견뎌내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뭐 지금으로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말씀을 굉장히 공감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지켜야 될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 포함해서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상당한 피로감에 쌓여 있는 그분들에게도 좀 지켜달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도 그렇고 정부도 좀 책임 있는 조치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가면서 이제 방역의 관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날씨의 변화나 그다음에 이동량의 증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부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공간에서의 좀 지금까지와 좀 방역 수칙을 좀 거스르는 이러한 여러 영업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지쳐서 그런 거다라는 어떤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전혀 이제 좀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떤 그러한 형태로 영업을 해서 숨어서 뭐 영업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전혀 그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이제 뭐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유흥업소발 이제 집단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변이 바이러스의 주요 또 이런 감염 경로가 아닌가 이런 추정도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흥업소 관련돼서 영업 제한이나 이런 걸 풀어준 것은 유흥업소에서 영업을 이제 재개가 되더라도 일정 부분 이제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걸 지켜가면서 이제 할 것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사실 방역 당국이 접근한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나 이런 것들을 방역 당국이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어떻게 줘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각양각색의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오늘 일정 부분 이제 또 발표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또 좀 이 시민들의 어떤 협조나 또 공감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 주신 그 인센티브 방안이 오늘 이제 발표가 됐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1차 접종 1차 이상 접종을 받은 분들은요.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기준으로는 8명까지 되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본인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7월부터는 종교 활동 시에 인원 그 기준에서도 제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7월부터는 활동하실 수 있다. 종교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등산로 등의 실외에서도 마스크 없이
활동이 가능하다. 뭐 이 부분에 또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1차 이상 접종이라는 기준이고 2차까지 다 완료하신 분들, 이분들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은 물론이고요. 다중 이용 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도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뭐 평가 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뒤따르게 될 텐데 접종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좀 먼저 좀 규정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1차 접종 또는 2차 접종을 맞았다고 해서 이러한 인센티브 혜택을 바로 또 적용받는 건 아니라서 시기도 좀 다르고 경우에 따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김민하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어떤 뭐 중화항체라든가 이런 게 생성되는 게 아니고 네. 보통 이제 14일이 지나야 이제 항체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백신 접종의 효과가 이제 충분히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차 접종자건 접종 완료자건 1차 접종이고 2차 접종이건 일단 14일이 지난 상태인 사람을 이제 접종이 완료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사람일 경우에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센티브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바로 내가 오늘 이제 뭐 1차 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그죠? 그렇죠. 나는 이런 인센티브에 적용 대상자다라고 해서 이제 좀 뭐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이런 곳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나치게 주장하고 이러면 또 어떤 방역수칙에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방안이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내가 그러한 접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또 증명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이제 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종이로 된 형태도 존재하고 전자문서의 형태도 존재하는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앱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좀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제 마련이 돼 있고요. 종이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접종 기관에 이제 요청해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제도가 있고 또 정부 24라든지 이런 정부의 공문서 발급 사이트를 통해서 프린트해서 이제 또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는 수단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 이용하면 된다. 방역당국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 등등에서 지금도 이제 시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접종을 하고 나면 접종을 했다는 표식, 즉 스티커나 접종 배지를 이제 좀 발급해주는 그런 경우 그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예방접종 증명서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방역당국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 남에게 예. 빌려준다든지 예, 예. 그런 이제 사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또 혼동하면 곤란하다 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벌어질 수 있는 혼선들을 어떻게 또 당국에서 정리하느냐 게 중요해 보이고요. 오늘 이제 발표된 그 인센티브 내용은 저희가 앞서서 이제 함께 해봤는데요. 일단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예, 지금 방금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이제 국내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커다랗게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어쩌면은 해외 여행에 대한 자유화가 네. 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여행 시에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소위 그 백신 여권 이것이 활성화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함께 같이 공조 체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우리나라와 예. 여행하는 그 국가와 서로 우리 백신에 대해서 상호 인정하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 해외 국가별로 접종 증명서를 또 이제 진위 여기를 또 확인할 것 같은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간의 상호 양회되는 해당 국가로부터 시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와 같은 백신 여건에 대해서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이제 사회적인 여론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직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돌파 감염도 있다라는 이와 같은 우려도 있고요. 네. 우리가 자칫 지금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은 지금 동양인에 대한 혐오 분위기 이런 것도 안전에 대한 이슈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백신을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권리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그 권리 침해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사회적인 어떤 약자, 알레르기 환자라든지 아니면 임산부들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을 접종 못 맞는 사람들한테서는 어쩌면 차별화가 아니냐, 계층화가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회적인 합의가 예. 또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센티브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무래도 아무래도 젊은 층은 자유롭게 저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이 젊은 층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국민 요구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백신 관련된 인센티브에 대해서 일단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오늘 기준에 백신 사전 접종 예약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고령층들의 평균 사전 예약률이 70세에서 74세 예약률은 68.9%였고요. 65세에서 69세 어르신들은 63.6%였습니다. 그리고 60세에서 64세 어르신들은 52.7%가 사전 예약을 마치셨는데 전반적으로 여전히 70% 미만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 3일이 이제 예약 마감이 되기 때문에 접종 예약률이 지금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약률이 좀 정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회적인 불안감은 뭐 이미 예견되었다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해보지도 없는 이와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안전성과 이런 효능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출발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백신에서 나타나는 혈전에 대한 이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에 1명 정도의 이와 같은 수준이 이게 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좀 낮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정도,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것이 해외에 있는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이런 그 유전적인 차이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같은 혈전 우려는 나이층에 따라서 조금씩 우려가 좀 다른 건 사실입니다. 좀 젊은 층일수록 이와 같은 우려가 높아진다는 이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30세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잠정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 중단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불안감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너무 그거보다는 과도하게 이렇게 표출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되면은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멀리 전망을 해볼까요? 방역 당국이 현재 하루 최대 100만 명 이상 접종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일단 밝힌 바 있는데요. 저희 목표가 11월 집단 면역 달성 아니겠습니까? 길게 내다본다면 집단 면역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집단 면역의 조건을 인구의 한 60%, 70% 이상이 접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준치로 한다면, 기준치로 한다면은요. 근데 지금 현재 접종 속도는요, 지난 3개월 동안 380만 명이 접종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속도로 그냥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2년 반이 걸립니다. 그 접종이 느리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까지 온 속도를 유지하면은 절대로 11월 달에 집단 면역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접종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일단 이게 2회 접종이 돼 있으니까 1회 접종을 8월 말까지는 완료해야 2달 동안 2회 접종을 마치고 그러면 10월 말에 2회 접종을 마친다면은 보통 접종 마친 다음에 2주 정도 지나야지 이제 충분히 면역력이 생긴다라고 이제 보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하면은요. 1차 접종이 하루에 주말을 제외하고 한 50만 명 접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 접종이 하루에 70만 명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아주 그 병목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접종에 필요한 의료진이 총동원이 필요할 거고요. 근데 이것이 꼭 불가능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2009년도에 신종플루 사태를 우리 아직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하루에 100만 명을 접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충분히 동원이 돼서 실수 없이 이것이 접종이 된다면 가능한 수치라고는 보는데 대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그때까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백신이 그때까지 수급이 완료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수급이 완료돼야 된다는 그 전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수급 자체는
이 분기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점차 수급 불안을 겪었던 최근과는 다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라는 정부 당국의 입장인데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혹시? 지금 모든 것이 최적화됐을 적에 가능한 일을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수급을 해외에 있는 백신 회사들과 이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계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아, 네. 그러나 예. 계약은 계약이고요. 예. 이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경우를 우리가 상정을 해서 이번에 대통령도 지금 그 미국 방문을 통해서 백신 수업 말씀도 하신 이유가 네. 그런 이유가 안전핀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이와 같은 노력이 추가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백신의 어떤 뭐 일정이나 변수들의 문제가 없다면 이제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정부가 세운 목표 그대로 수급도 안정화되고 백신 접종도 착착 이루어져서 이제 단장님 말씀대로 11월 집단 면역이 달성할 텐데 이제 이 수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뭐 국내에 잘 들어와서 어쨌든 안착이 돼야 이게 실현이 가능한 문제인데 또 모를 변수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당장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워낙에 전 세계에서 수급 상황에 지금 예. 요청이 많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뭐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도 혹시라도 생산 시설에서 오염이 발생된다든지 예.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네네.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아마 전 세계적인 수급 상황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신종플루 2009년도에서는 미국에서 발생이 된 적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계약이 차질이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일단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정부에서 좀 집중해서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는 백신 효과에 대해서 연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접종하고도 확진 판정을 받는 돌파 감염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뭐 전체 접종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돌파 감염 사례도 느는 게 맞지만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4명의 사례가 나온 상황인데 어떤 사례들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돌파 감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뭐 이름만 들으면은 좀 무섭죠. 예. 뭐 바이러스가 뭔가를 돌파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뭐 전문가들은 뭐 광역 당국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큰 걱정을 할 그런 현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명이 지금 이 돌파 감염 사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4명 중에 2명은 이 백신의 2차 접종 후에 14일이 지나기 전에 이제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충분히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이제 감염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4명 중에서도 2명은 2차 접종이 14일이 지난 다음에도 이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돌파 감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백신을 맞아도 뭐 일부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에는 발현 증상이 없었다. 그러니까 확진이 되더라도 경증으로 그치거나 또는 무증상 이렇게 그치기 때문에 네. 이게 증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 자신, 이 감염된 사람도 힘든 거지만 남에게 또 감염시킬 확률도 늘어나는 것인데 뒤집어 얘기하면 예. 경증이나 무증상의 경우에는 사실 남을 감염시킬 확률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돌파 감염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이제 어떤 백신이 무력화된다거나 그런 사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총 148만 명 중에 4명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접종 완료자 대비 숫자도 지금 상황에서는 적기 때문에 뭐 우리가 큰 걱정을 할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거듭 이제 방역 당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드문 사례이긴 하나 돌파 감염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으로 저희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백신 수급 관련돼서 얘기가 저희가 좀 길게 해봤는데 지금 국산 백신도 사실 좀 기다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우리가 어떤 백신 개발에 어떤 의지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올해 말까지 어떤 국산화된 백신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성 단장께서 어떤 좀 고견을 주시겠습니까? 그 개발 완료를 연말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에서는 예. 굉장히 답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예. 개발 완료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국내에서 개발된 백신이 그걸 가지고서 연말에 접종을 시작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것보다 조금 더 앞단계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까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허가까지 끝날 수가 있겠느냐.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 단계에서 그러면은 임상 3상을 진행을 해서 3상이 완료가 되겠느냐. 예. 아주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시급하게 진행하면은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예. 국내에서 개발하는 회사가 5개 회사가 있고 6개 제품이 있고요. 예. 이미 임상 1상, 2상에 진입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곧 이번 7월에 예. 임상 3상을 시작하겠다라고 지금 예견이 된 회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빠르면은 임상 3상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근데 임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처럼 지금 방역이 너무 철저해서 환자가 예. 없는 이런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개발된 이런 회사의 그 글로벌 회사처럼 이 같은 소위 말해서 위약 임상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예.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에 우리나라 식약처가 좀 더 그거보다는 좀 간편한 형태로 임상할 수 있는 허가 기준을 새로 마련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해외에 있는 백신과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백신을 상호 비교 평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과 비교해서 상호 우월성이 있느냐, 적어도 열등하지 않다라는 이와 같은 면역성 자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예. 비교적 작은 인력을 가지고 예. 작은 자금을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식약처가 아마 6월 말까지 이런 그 비교 임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완료를 하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좀 간단히 짚어보고 싶은 게 지금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된 점을 짚어주셨는데 앞으로 국내가 올해가 아니더라도 국내 토종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떤 지원만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너무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선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는 백신 이제 mRNA 백신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는 지금 2개월 전부터 예. mRNA 백신을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그 백신 사업단을 구축을 예.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되겠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인 그 특허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산업체가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그거보다는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좀 다행스럽게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예, 예. 모더나사의 mRNA 백신을 이제 원재를 들여와서 완제화하는 이것에 대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 그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아무래도 국내에서 수급하는데 훨씬 유리한 입장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예, 예. 이것은 마지막 단계에 있는 원재를 완제로 그 주사제에 충전하는 단계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있는 진짜 백신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기술 이전 계약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와 있질 않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기업과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서 이 생산 플랫폼 구축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액 생산 기술 이전까지도 네.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소식 짚어봤는데요. 김민아 평론가께서는 저희와 좀 더 함께해 주실 거고요. 성백린 백신 시동화 기술 개발 사업 단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